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신세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KP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3편은 네. 조금 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이 대책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시했고 어쩌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없으면 코로나19 극복도 없다, 경제적 극복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 자금 마련을 이제 뉴딜 펀드를 통해 했는데 또 뉴딜 펀드에 대한 우려도 많아요. 이게 결국 무너지면 한국판 뉴딜도 무너지고 그럼 한국 경제 성장도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 견해를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견해.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적어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이제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고용 안전망에 가까운 것이어갖고 네. 디지털 뉴딜은 이제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하자는 거고 네. 그린은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든지 그거잖아요. 네. 방향은 맞다. 네. 방향은 맞고 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여태껏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네. 거의 다 옛날에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나왔다고 해서 저 나쁘다는 뜻이 네. 아니고 네. 그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 그게 왜 안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네. 제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정부의 정책을 지난번 김상조 실장하고도 대판 제가 그 언쟁을 벌였는데 저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제 수첩에 전부 깨알같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뵐이런 게 때마다 있어요. 항상 이 수첩 갖고 오늘 안 오늘은 안 가졌는데, 가졌는데 오늘은 그냥 오늘 그냥 만만하게 보셨고 그게 아니라 네. 그 대책의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네. 벌려는 놔요. 네. 벌려는 놓는데 네. 이게 벌린 게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 평가는 네. 거의 없어. 평가는 없다. 네. 그러므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역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그러니까 거죠. 네. 나는 벌려는 그거를 놓는데. 그 디지털 뉴딜이나 뭐 그린 뉴딜뿐만이 아니라 네, 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네, 운영 방향서부터 그렇죠. 공무원들 엄청나게 진짜 이거 밤잠 못 자고 썼을 거다는 네. 그 수긍이 가는데 그럼요.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서 네. 돈도 수십조를 갖다 꽂아 놓고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평가는 어떻게 없네요. 진행이 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에 대한 반성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디지털 그린 뉴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되는데 네. 좀 6개월이 너무 심한, 저 6개월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사업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게 어디에서 뽀롱이 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네. 이게 수시로 점검하면서 보완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쉽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둘째는 이게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 네. 그 돈이 저는 너무 아까 뭐 펀드 이야기 하셨는데 네. 펀드가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네. 10몇 조 정도라고요. 그 뉴딜 펀드하고 다 합해서. 네.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전체 예산이 아마 100몇십 조인가 그래요. 네. 5년 동안에. 5년간 5년 예산. 동안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민간 자금이 있고 정부 자금을 이렇게 네. 구분되는데 정부 자금이 그 중에 아마 7조 원 이 정도. 아니지. 그 전체 전체에서? 110몇 조 중에서 네. 정부 자금은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가 네. 있는데 정책형 뉴딜에서 7조 원. 네네네. 그러니까 그 펀드에 들어가는 돈은 예. 그 7조 정부의 그 정책적 누리고 네. 11조인가가 네. 민간이거든. 네. 저는 좀 작다고 13조, 예. 좀 작다고 봐요. 이거 작다.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은 진짜 이게 거대한 민간 자금이 들어와 줘야 정부의 부담이 줄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규모가 좀 작다. 규모가 작다. 그리고 정부가 이게 사후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사후 관리. 예. 그래야 이게 성공이 간다. 너무 좋은 말씀. 제가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견해를 가졌냐면, 저는 정말 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어떤 정치색을 띠지 말자. 철저하게. 그래야 되죠. 그래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데 이번 정책의 큰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합니다. 음. 그래서 다주택자 법인들이 집을 내놓게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2021년에 만약에 정부의 의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가정해 볼게요. 정부의 생각대로 목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202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다주택자는 그때 집을 파는 거예요. 떨어질 때 집을 팔아요. 손해 안 보죠. 그리고 그 판 돈을 뉴딜 펀드로 옮겨나가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손실 보전까지 해주면서 세금,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게 해줘요. 그럼 그 누리는 대상은 역시 기존의 다주택자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자들은 실수요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제서 집을 마련하는데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맞는 방향인가? 오히려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그 가정이 많아서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네. 다주택자가 내년쯤에 매각을 해서 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다는 네. 전제를 깔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부가 의지한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게 그러니까, 의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뭐, 떨어지는 걸.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안 떨어진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려고 하면 네. 저는 확실한 방법은 네. 문재인 정부가 한 20년 장기 집권해야 돼. 네. 그래야만 더 이상 이 정부 예, 하에서는 예.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세부담이 커져요. 근데 음. 내년만 되어도 바로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 네. 그 지금 다주택자들이 뭘 바라냐면 정권 교체예요. 교체를 바라죠. 정권 네. 교체를 네. 바라거든요. 그러면 강남 쪽에서 안 특히 팔아요. 네. 절대로 안 팝니다. 음. 그리고 결국은 그동안 많이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게 결국은 아파트 가격으로 올 거다고 오늘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 네. 전 주택 가격은 전 떨어지기가 어렵다고 봐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네. 둘째, 네. 이 정부 하에서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없어.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고 해요. 예? 주택 가격의 안정을 정의상 뭐로 하냐면 저는 명목 경제 상장률보다도 한 2, 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 1년에 예를 들면 뭐 한 3%, 2%. 네. 이거를 그 아주 골든 룰이라고 보는 거예요. 완만한 상승세. 완만 네. 그래야지 네. 된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따라서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만약에 떨어진다고 박수 누가 쳐? 우리 조선전제 그 박수 씨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렇죠. 네. 그래서 주택 정책은 뭐냐면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안 돼. 올라가야 돼. 네. 근데 특히 폭등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 네.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물건이 있어.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우리나라의 그 현상인 것 같지 아주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제가 다주택자거든요. 예. 두 채를 가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집 바로 후기꾼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제 그 살다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살다가 우리 옆집에 짓는 거예요. 그 보니까 괜찮아 가지고 이걸 이제 옮겨 사. 그래서 거리가 한 100m, 200m밖에 안 돼요. 네. 살아 보니까 강남 오르는 동안에 용산이거든요. 네. 거의 안 올랐어. 20년 동안에. 네. 네.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만 몇 군데만 오르고 지방이나 강북의 상당 부분의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다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 네. 정부의 이번에 네. 다주택자를 때리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네. 하도 입을 많이 깨물어 가지고 예. 입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분노감을 가지는 주택자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1주택자도 주택 가격이 뭐 9억 이상 올라가면은 뭐 종부세를 낸다고야? 네. 정권 교체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첫째 아까 기본 전제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 주택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있다는 거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동네 구석구석에 굉장히 오래 낙후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자꾸 정부는 대규모 재개발, 대규모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동네에서 작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지그재그라도 좋아. 합의하는 사람들이 10가구, 15가구가 모여가지고 네. 짓자. 지었는데 고도를 한 15층 정도까지, 20층까지 허용해 주자. 네. 그리고 단 정부가 공사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해 주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네. 첫째, 1층은 반드시 뭐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네. 2등은 파출소로 하고, 네. 3등은 뭐 주민센터를 하고, 그리고 그 후로 짓는 것들은 그래서 공공용하고 네. 그런 어떤 그런 사용하고를 혼용해서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제도를 예. 하면 예. 그것을 허용하는 좋아하는 주민들이 10가구, 15가구, 20가구가 모여가지고 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짓고 큰 돈 안 들여서 짓고 그러면 새로 싹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도 깨끗해지면서 그 밑에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국가에 기여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국가도 좋고 그리고 개인도 좋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소단위의 그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많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뭐 도시주택 재생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규모로 지역 특성에 맞고 그다음에 그 집 주인이 주도적으로 그 할 수 있는 그런 단위 계획들이 저는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20년, 30년 된 낙후된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현대식으로 해주면서 네. 정부가 지원하고 네. 단 조건이 그 밑에 네. 공공시설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까지. 네. 아, 왜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는 실현이 안 됐을까요, 여태까지? 저는 그게 여태껏 재건축과 재개발은 예. 대부분 대규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그거 수주만 하면 네. 네. 건축회사나 건설회사들이 대단히 큰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기업에만 대기업 중심으로 해온 게 아니라 뭐 사실은 그것 자체가 대기업이지 건설하면 또 무슨 건설 무슨 그렇죠. 건설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여태껏의 정책이 기업 정책이든 주택 정책이든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갔는데 이것을 단위 동네 그러네요. 그 식으로 해서 그러면 소기업이 아주 되죠. 특이하게 효창동에 네. 가면 이런 주택들이 네. 많고 그다음에 종로구로 오면 또 네. 어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집을 전부 특색 있게 바꾸면서 네. 도시 그 주거 환경도 바꾸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 오늘 사실 이 부동산 혹은 건설 정책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렸으나 네.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다 길게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3편의 링크는 건교뷰. 총리실 그리고 우리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까지 이렇게 링크를 제가 꼭 네. 담당관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고 계시죠? 제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신세동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나름의 비판 네. 그리고 나름의 커멘트, 피드백까지 음.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이런 말씀들이 고루 반영돼서 어쨌든 더 나은 우리 경제,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건강 주의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온도가 그 많이 내려가니까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뭐 야가 됐든 여가 됐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면 스스로 행복에 오지 않겠는가. 퍼펙트 스톰이 온다의 저자 네. 퍼펙트 스톰이 오지 않도록 인사가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